해야 되나? 자, 안녕하세요. 예, 동국과학기술대학교의 창업교육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장희성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요즘은 뭐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그 대면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게 됐죠. 예, 그리고 이제 저희 대학은 매년 학과별로 학과 이 창업 경진대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부서에서 창업 동아리를 모집을 해가지고 창업 경진대회 또는 뭐 창업 박람회 참가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 대학에서 창업 동아리 회원뿐만이 아니고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를 10월 달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학생들이 많은 이제 호응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굉장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올해 2020년도에는 작년에 지원했던 내용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하게 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장학금이겠죠. 그래서 이제 19년도 대비해서 장학금을 한 2배 정도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호응을 좀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온라인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에 대한 참가 안내를 잠깐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2개의 서류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하나가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라는 걸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차적으로 사업계획서를 통과한 학생들이 발표 PPT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조금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일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학의 이 경진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대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창업 동아리 활동을 한다 해가지고 뭐 어드밴티지를 준다든지 하는 건 없습니다. 냉정하게 여러분의 실력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2번째, 그러면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아이템을 어떤 분야를 가져올 건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이제 걱정을 하죠. 근데 이제 우리 교육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창업 아이템의 분야라는 거는 크게 뭐 여러분들이 전공이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한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우리 일반적인 생활에 가장 근접해 있는 그런 아이템 같으면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간호학과다 해서 꼭 간호학과에 대한 내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공대라 해서 꼭 공대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 있는 아이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좀 개선한 방향으로 가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에 없는 제품을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중을 할 수 있는 분야는 평소에 사용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수정을 하고 개선을 하면 좋게 사용을 하겠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아이템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접수는 저희들이 현재로 1차 접수는 10월 19일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11월 6일까지면 이제 거의 이제 다 돼 가네요. 그래서 이제 참가 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 사업계획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1차 심사는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2차 심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PPT를 통해서 준 발표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최우수상은 장학금 100만 원 드리고요. 우수상 50만 원, 장려상 30만 원, 노력상 10만 원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평가를 할 때는 사업 계획의 구성 및 내용이 20점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템 개발 계획의 적정성이라든지 정말로 이게 가능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60점이 배당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는 20점을 우리가 배정을 해놨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하면서 제일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아이템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한 아이템을 가지고 오시게 되면 중복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화나 또는 이미 만들어진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시면 저희들이 입상을 하시더라도 나중에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남의 거를 똑같이 모방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짧게 여러분들한테 참가 신청서 부분은 뭐 작성하는 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여러분들 소속 학과, 그 다음에 만일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4명 내지 3명 또는 5명이 팀을 이렇게 이루어서 왔을 때는 팀명을 좀 여러분들의 어떤 나이에 맞게끔 기발한 팀명을 적어서 작성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이 아이템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아이템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뒤에서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그 아이템을 요 이름 하나로서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뒤에서 사업계획서에서 나오는 내용하고 이 아이템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심사위원들이 너무 좀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예를 좀 하나 드리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요. 지금 이게 가는 게 아니군요. 이게 돼야 되네. 그죠? 자, 요게 지금 요게 2005년도에 다른 과에서 했던 내용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창업 아이템이 큐빅 멀티탭이라는 아이템명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자, 이 큐빅 멀티탭이니까 아이템 자체가 이미 멀티탭에 대한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좋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이템명을 작성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 아이템명을 작성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술하는 내용하고 연결을 시켜서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가 형태는 여러분들이 뭐 개인이 와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동아리별로 이렇게 와도 되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 교수 파트에서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대회에 나간다는 것을 학과 교수님들한테 알려주시면 여러분들이 좀 좋겠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조금 컨설팅도 받고 지도도 받으면 그 교수님 내용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경진대회 사업계획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팀명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짓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4명이 있다 이러면 이제 예를 들면 뭐 좀 혁신적이고 재밌는 이런 팀명을 적고요.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명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조금 구체화된 거. 큐빅 멀티탭 같으면 요거는 어디 분야에 해당되느냐 하면 전기 전자 파트에 해당이 되죠. 만일에 창업 아이템명에서 네모난 빵을 만들겠다 하면 창업 아이템 분야에서는 제과 제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에서 중식과 양식을 쓰는 레시피 개발을 한다라는 그런 아이템을 썼다 하면 창업 아이템 부분은 조리 음식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기 이 아이템하고 관련된 분야, 기계냐, 전기냐, 전자냐, 아니면 일반적인 뭐 스포츠 쪽이냐, 이런 쪽에 보건 쪽이냐, 이런 부분을 여기다가 작성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한된 거는 한 장짜리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창업 동기 및 배경, 창업 아이템 개요,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개발 계획, 기대 효과 이렇게 해서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가장 작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한 장이 작성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작성을 하다 보면 그림도 들어가고 파일도 들어가고 표도 들어가다 보면 이게 2장, 3장, 4장, 5장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먼저 이제 이 창업 동기 및 배경인데 이 부분은 뭐냐면 자기가 왜 창업을 하게 됐느냐에 대한 부분을 여기다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 아이템 선정경이라는 게 있죠. 그럼 왜 이 아이템을 썼는지.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여러분들이 점심때 편의점을 가게 됩니다. 편의점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가죠? 점심때는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을 사기 위해서 가는 거죠. 이게 바로 확실한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목적은요? 편의점에 도시락을 가지고 내가 먹고 내가 배가 부르는 게 내 목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선정 경위는 편의점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도시락 중에서 뭔가를 하나를 선정을 했어요. 그럼 내가 이 도시락을 선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도시락은 다른 도시락들은 뭡니까? 다른 도시락들은 계란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는 햄이 있어가지고 나는 개별적으로 햄 같은 거를 좋아해서 이러한 도시락을 선정했다. 이게 바로 제가 조금 비유해서 만드는 거지만 창업 동기 및 배경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창업 동기 및 배경은 반드시 히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작년에 했던 걸 한번 보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했던 것 중에 뭐가 있느냐면요. 지금 이 큐빅 멀티탭이라는 거를 큐빅 멀티백이라는 거를 지금 만드는 그 조가 창업 동기를 이렇게 적어놨죠. 자, 기숙사에 사람이 많아 살지만 좁아서 콘센트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때 멀티탭이 부족하면 다른 큰 볼트를 사기엔 가격이 만만치 않고 이렇게 해서 멀티탭의 한계 허용적을 넘어볼 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개의 콘센트를 더 붙여도 한계 허용 전력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멀티탭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창업 동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창업 아이템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들어왔죠. 물론 현재 여러분들한테 이 글이 잘 됐다고는 자기가 너무 서술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잘 됐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멀티탭을 개발하게 된 동기를 요 창업 동기에서 확실하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이 심사위원들이 이 내용을 봄으로써 이 뒤에 펼쳐질 내용에 대해서 예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러한 예시는 저희들이 이런 서류를 쓸 때 개조식과 서술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썼던 이러한 내용은 서술식이 되겠죠. 멀티탭이 부족하면 다른 물들 사기엔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거를 조금 말을 끊어서 개조식으로 쓰게 되면 굉장히 좋은 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2줄 내지 3줄이 창업 동기 목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선정 경위라는 게 실질적으로 여기서 아이템 선정 경위를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되겠죠. 실질적으로 제가 하나만 쳐드리면요. 제 같으면 이거를 이렇게 씁니다. 여기에서 자 1.1 해가지고요. 창업 동기 및 목적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뽑아가지고 1.2 해서 아이템 선정 경위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한 2줄 내지 3줄만 쓰시면 이 부분은 클리어하게 아주 해결이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째 항에 나오는 게 이 창업 아이템의 개요화되죠. 근데 요 밑에 가로에 보시면 이 창업 아이템의 개요를 어떤 거를 쓰라는가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 아이템의 분야, 용도, 성능, 특징, 장점, 그 다음에 시장 규모. 이 작은 칸에 이 많은 양을 쓰기에는 굉장히 좁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2페이지 내지 3페이지가 들어간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번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 2번에도 2.1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이템 분야 및 용도 어디에 사용하느냐 그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2.2에서 성능 및 특징, 여러분이 개발하려고 하는 성능 및 특징에 대해서 좀 개조식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2.3에는 아이템의 장점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2.4에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제안한 이 창업 아이템의 시장 규모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다음에 시장 규모. 자, 이 시장 규모는 여러분들이 현재의 능력으로는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 규모는 주로 어디를 많이 보시면 좋으냐 하면요. 이 시장 규모는요. 이 부분은 인터넷에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찾으면 개략적인 시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고, 자, 이러한 시장 규모를 나타낼 때는 수치보다는 그래프 같은 게 이제 좀 좋죠. 이 그래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좀 넣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우리가 썼던 부분을 한번 제가 한번 보러 갈까요? 지금 현재로 앞에서 조금 작성했던 이 부분에 보시면요. 지금 창업 아이템의 개요 특징 및 할 때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멀티탭을 사용하고 있는 이런 사진, 그 다음에 불이 나는 사진, 그리고 자기가 개발하려고 하는 아이템의 컨셉을 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가지고 요 자기가 개발하려고 제안한 이 아이템에 대한 특징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규모를 보시면, 이제 이 친구들은 지금 이제 시장 규모를 보시면, 이 멀티탭 시장하고 이 멀티탭 시장의 출원 기술별 현황, 출원 인원별 현황, 얘네들이 이제 시장을 어디서 찾았느냐면, 멀티탭에 관련된 특허에서 얘네들이 좀 비슷한 거를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모든 자료가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가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를 뭐 활용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이템 분야는 어떻고 내 제품의 특징이 어떻고 내 제품의 장점이 어떻다는 것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제시만 해주시면 여기서는 좋습니다. 자, 특히 이거를 글로서 나타내기에는 여러분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림, 그죠? 여기다가 제가 좀 써드리면 그림 또는 도표 또는 사진, 이러한 이미지 파일들을 활용을 하면 아주 내용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거, 특히 이제 뭐 제빵, 새로운 빵을 개발한 다음에 그 유사한 빵들의 사진을 올려놓고 이러한 것들이 소비자들이 어떻다 해서 내 제품의 좋은 점이 뭐다라는 것을 여기서 좀 제안을 해주시면 아주 좋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자, 위에서 내가 뭐 때문에 창업을 하게 되고 내가 뭐 때문에 이거를 선정을 하게 된 경위를 명확하게 여기서 제시를 하고요. 이러한 명확화해서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2번 항목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용도도 들어오고 사진 들어오고 모든 게 다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시장 규모까지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 가시면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제품의 핵심 기술이 뭐다. 그 다음에 기존 제품과의, 그리고 요거는 제가 요것도 한번 좀 여러분들이 쓰기 편하게 하려면 대충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 3.1로 잡고요. 여기서 자, 개발 제품의 핵심 기술 해가지고 1. 우리 제품은 어떤 기술이 있다. 2. 우리 제품은, 개발 제품은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쭉 나열을 하면 핵심 기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에 보시면 개발 제품의 차별성. 이 차별성이라는 것은
기존 제품과 내 제품의 차별성은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죠. 자, 이런 개발 제품의 차별성에서는 좀 더 여러분들이 조금 잘 하실 것 같으면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이제 하면 되죠. 여기서 이제 표 그리기 같은 걸 이제 좀 넣어 가지고요. 제가 한번 넣어 볼까요? 표 그리기가 이게는 어떻게 해야 되노? 휴휴휴. 막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표를 그려 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세요. 위에다가 기존 제품 넣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칸에는 개발 제품 넣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가격, 그 다음에 가격, 예를 들면 뭐 무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런 있죠. 요런 부분을 구분을 하시면 돼요. 가격, 무게, 그 다음에 외형, 막 이런 것들을 기존 제품하고 그 개발 제품을 조금 구분을 해서 쓰시면 여러분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제품이 좀 눈에 확 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주 상대방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이걸 할 때 기존 제품이 있으면 그 유사한 제품의 사진까지 들어와 주면 아주 심사위원들이 좋아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 더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제품에서는 타사 제품과의 경쟁력 비용이 4~5배 가능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는 요 기존의 다른 데서는 자기네들의 강점하고 수합 분석이라 해가지고 우리 제품의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거를 이렇게 해서 언급을 하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차별성을 부각을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자,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개발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서 설명했던 내용 이러한 것들을 누가 어떻게 개발할래? 어떻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개발자, 그러니까 위에서 제안했던 아이템을 실현화시키고 그거를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냐까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언급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아이템 개발 계획 같으면 예를 들면 뭐 스케줄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잡아야 되죠. 그래서 1단계 해가지고는 지금 여러분들이 제안한 제품에 대한 어떠한 실현을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단계 해가지고는 실현된 아이디어를 또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뭐 테스트도 해보고 소비자들한테도 좀 수요조사도 하고, 그러고 나서 완성된 제품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완제품을 가지고 마케팅에 들어가야죠. 판매처에. 그럼 판매를 어떻게 할 거냐? 오프라인으로 판매를 할 거냐? 아니면 온라인으로 판매를 할 거냐? 아니면 유튜브를 이용해서 판매를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여기서 기술을 하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아이템 개발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안한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해서 경제적인 창출을 일으킬 것인가를 여기다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템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 팀들이 한 거를 제가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요게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앞에 팀들이 한 것 중에 주면 여기 보시면 사업화, 그게 이제 사업화 추진 계획에 해당이 돼요. 사업화 추진 계획. 이때 당시는 지금보다는 굉장히 좀 복잡하게 했어요. 제가 생산하고 시설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너희들이 회사를 하려고 하면 자본하고 재무는 어떻게 가져올 거냐. 판매는 어떻게 할 거냐. 예상 판매처는 어디냐. 그리고 1년에 너희들이 얼마 정도 팔 거냐. 이런 거를 좀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자금은 어느 정도 너희들이 소요 자금이 필요하고 너희들이 조달할 수 있는 돈은 어느 정도냐. 이런 거를 교수님이 한 3, 4년 전까지는 좀 물었죠. 근데 이 내용이 여러분들한테는 좀 되게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요번에는 이러한 내용을 좀 함축적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이 아이템, 위에서 제안한 여러분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템을 이용을 해서 언제 제품 개발을 완료를 하고, 언제 1차 시제품 개발을 완료를 하고, 언제 마케팅을 들어가고, 언제 뭐 돈을 벌겠다. 이거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기대 효과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무슨 말이냐? 이 기대 효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안한 이 제품이 상용화가 되고 우리 시중에 팔렸을 때 얼마만한 기대를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제품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 제품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중에 저 멀티탭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시면 자, 멀티탭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 멀티탭에 대한 이 기대 효과를 보시면 이게 아까 전에 이제 기대 효과 제일 위에 있었나 볼까요? 지금 이 멀티탭 제일 위에 보시면 이거 보시면 맞자 보면 자 멀티탭을 개발한 큐빅 멀티탭을 개발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이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서 기존의 멀티탭이 투박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인테리어적으로 좋다. 그 다음에 원룸이나 기숙사 등에서 사람이 많아 전기 제품도 콘센트적으로 부족할 때 이 제품은 빛을 발할 것이다. 기대 효과로서 이렇게 이제 이 친구들이 작성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요 멀티탭 같은 경우에는 화재 위험을 방지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콘센트의 어떤 디자인을 입힘으로써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을 해야 되는 기대 효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대 효과는 많게는 한 5가지 정도, 뭐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정량적이라는 것은 숫자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정성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여러분들이 이 제품이 개발이 됨으로써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에서 5번까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한마디로 그래 딱 이겁니다. 히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창업을 하게 되고 무엇 때문에 이 아이템을 선정을 하게 됐느냐.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이 아이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자랑을 좀 해라. 어디에 쓸 거고 너그 장점이 뭐고, 그 다음에 이 아이템이, 우리가 아이템을 개발하는 이유는 어째도 밖에 나가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면 시장 규모는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요. 시장 규모가 작은데 굳이 아이템을 가지고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만드는 제품은 기존 제품이 있습니다. 없다고 저는 장담을 안 합니다. 분명히 있어요. 유사한 제품이라도. 그러면 그런 제품들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위에서 3번까지 언급한 여러분들의 아이템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이 서류를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하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2차로 들어가면서 뭐를 하게 되냐면 PPT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PPT라는 것은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도 좋지만 PPT에서 이제 1차를 통과했다는 것은 입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이제는 PPT에서 이 사업계획서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서 여러분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했던 PPT를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 PPT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게 조금 전에 작성했던 큐빅 멀티탭에 대한 PPT예요. 지금 요거 보시고 두 번째 보시면 자, 목차를 이렇게 했어요. 창업 동기, 창업 제품 소개, 수압 분석, 시장 분석, 사업화 가능성에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창업 동기를 이 친구들이 요렇게 멀티탭하고 요렇게 두 개를 엮어가지고 여기서 말을 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PPT에는 내용이 적은 게 좋겠죠. 글이 적은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들이 개발한 이 멀티탭을 스케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조립이 가능하다, 확장성이 있다, 친근한 디자인이다, 안정성이 있다. 이 자기 제품의 이제 어떤 컨셉을 정확하게 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좀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CAD를 좀 하죠. 그래서 1차 스케치를 하고 CAD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3차원으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이 친구들이 3차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이제 디자인 컨셉을 말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의 이제 이 기대 효과로서 이렇게 이제 유연하게 쓸 수 있다. 근데 창업 제품 소개에서 이제 기대 효과 이야기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누전 차단 자체 이런 것들하고 관계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 이제 불이 붙으니까요. 그 다음에 수압 분석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시장 분석하고 그 다음에 사업화 가능성까지 그 다음에 향후 추진 계획 언제부터 이제 이 친구들은 회사를 차린다 했어요. 시장 조사하고 완성을 해서 문제점 보완을 하고 홍보하고 판매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창업 아이템을 여기 지금 한 14장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사진을 따지고 보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서류를 통과하고 나면 이 2차 서류에서는 1차에서 조금 미비했던 부분을 여기다가 완벽하게 시각적인 형상과 그런 것들을 좀 살려가지고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발표 PPT에는 글자가 많이 안 들어가는 게 좋고요. 사진, 그림, 도표, 도형 이런 것들로 이용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높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하게 되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그 창업 쪽에 이제 관심이 있게 되면 지금 현재 여기가 어디냐면 한국전문대학, 한양여자대학교하고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에서 매년 1회 창업 및 창작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이 전문대학 학생들끼리. 그래서 해가지고 뭐 1등을 하게 되면 무슨 상입니까? 최우수상은 뭐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상, 그 다음에 우수상, 장려상 해가지고 장학금과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제가 또 받은 거는 영산 인근에 있는 영산대학교에서도 이런 창업 경진대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여러분들이 제안한 그 창업 아이템 중에서 1등을 하게 되면 이제 저기 1등하고 그 어떠한 순위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저희들이 요 창업하고 창작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가지고 전문가 컨설팅을 해서 좀 제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전국 단위에서 좀 입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창업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요. 창업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꼭 뭐 창업을 한다 해가지고 기업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창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아이템이 되게 좋으면요. 그걸 가지고 특허를 내요. 여러분들이 특허를 내는 거는 또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지원을 하고요. 특허를 내가지고 특허증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회사는 안 하더라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특허증이 낸 아이템이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사달 필요해서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내가 사고 싶다. 특허 얼마에 팔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이 오죠. 그렇게 하면 그걸 가지고 뭐 5천에 팔 수도 있고 3천에 팔 수도 있고 4천에 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직접 회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보면 로또 복권보다도 조금 당선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좀 재미를 좀 가지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그래서 이제 제 주위에 계신 분은 계속해서 특허를 내면서 그 특허를 시장에 내다 팔고 목돈을 받고 또 다른 특허 내고 또 목돈을 받고 그런 이제 형상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회사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그 회로 설계하는 회사 있잖아요. 그 회로 설계하는 회사는 전부 다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어요. 특허만. 그래서 그 특허를 가지고 로얄티를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다 받는 거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지금의 나이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에 큰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일단은 흥미진진하게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한테 20년 온라인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사업계획 그 작성에 대한 내용 및 그 다음에 PPT 만드는 거 그리고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에서 제안했던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안내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작성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부서에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